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29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네요.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네네네. 오늘도 뭐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네. 북한의 소식 또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한 북한 전문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북한이 올해 비료 생산이 넉넉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좀 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북한의 비료가 많이 부족했나요? 예, 그렇죠. 북한이 비료가 많이 부족해서 항상 한국 측에서 네. 대북 지원을 할 때 비료를 많이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북한이 비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북한이 비료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특이하게 북한의 비료 생산이 넉넉해서 북한산 비료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 건가요? 네, 4월 21일에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그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북한 내부의 소식통이라는 이름의 정보원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에 있는 소식통이 올해는 비료 생산이 넉넉해서 국산 비료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유아시아 방송이면 제가 알기로는 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 얘기는 좀 내용이 이 기사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 내용 자체는 이제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러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 비료만으로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다. 북한산 비료만으로도 이거 정말 특기할 만한 기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이 아니죠. 거의 10여 년 동안 북한에 비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위기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으면. 그래서 이거 정말 큰 뉴스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20년 됐죠. 비료 부족한 그렇죠. 94년 이 정도부터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특별하게 뭔가 비료가 생산이 뭔가 좀 보장이 잘 됐다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뭐죠? 그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대량의 원유가 들어와서 이를 원료로 해가지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라든지 흥남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료 생산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대량의 원유가 들어간 거는 다른 보도에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원유가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게 끊겼다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유 수입이 안 되는 대신에 러시아에서 대신 들어오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 혹은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계속 들어오는 거고 러시아에서 추가로 더 들어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이 이제 원산 금강산 개발지대 이걸 관련해서 발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발표에 참가했던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다른 자료를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석유를 재처리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국에 역수출이 되는데 중국에서 원유가 끊겼다는 그 해에도 그러니까 2014년에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 석유 부산물들이 수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에선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산 석유로 부산물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국 아무튼 그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에서 석유가 계속 수입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쨌든 그 뭔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네. 좀 더 어떤 게 더 있는지. 예. 그래서 북한의 협동농장에 지금 4월 17일부터 비료가 보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1차로 요소 비료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요소 비료는 뭐예요? 요소가 들어간 비료겠죠. 네. 그러니까 비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산 네. 그 질소 비료가 있고 요소 비료가 있고 네.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북한이 원래 비료가 부족해가지고 이 4월 중순부터 비료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하긴 4월 초부터 비료를 뿌리진 않지 않아요? 보통? 모내기를 보통 한 5월 하면 네. 그 전에 미리 하나 아니면 뭐 밭에 들어가는 비료인가? 그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맘때쯤 오는 게 맞는데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모내기 하기 전에 이제 기간이 되면 뿌리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비료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늦게 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시간에 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뭔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네. 또 양강도에 사는 사람에 따르면 협동농장에 공급되는 비료는 중국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라든지 뭐 흥남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거고 네. 뭐 이팔 비난론 공장에서 만든 복합비료도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 들었다. 네. 뭐 질소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산이 주로 왔는데 이번에는 북한 자체 생산한 비료가 왔다. 뭐 이런 네, 겁니다. 그런 네. 겁니다.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료 가격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비료 가격이라는 거는 뭐 따로 샀을 때 비료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급될 땐 비료를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공급을 할 때 그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제 비료를 주고 그러니까 네. 뭐 협동농장이나 이런 데서 비료를 공급하면 그 공급한 그 가격을 돈을 나중에 수확할 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게 비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재료들 있잖아요. 네네. 농기계를 대여한다거나 이런 가격을 따로 계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확한 것에서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수확한 곡물의 30%를 이 국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농장에서 자체로 이제 소비하는 거고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 바치는 게 없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네요. 네,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 돈을 국가에서 걷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1950원 그러니까 요소 비료 가격은 북한 돈으로 1950원 질소 비료는 1,500원 복합 비료는 2,000원 키로당 가격이 이렇다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 가격이 기존 중국산 수입 비료 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위안화로 환율로 이렇게 딱 적용해서 바꿔봤을 때 이 중국산 비료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중국산 비료가 북한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들어온 중국 비료를 공급을 할 때 가격과 그냥 자체 생산했을 때 가격이랑 똑같다 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일단 중국산 하면은 싸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중국산 뭐 제품 하면은 싸니까 일단 뭐 쓴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뭐 우리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북한에서도 그런 개념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북한의 농민들이 비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비료값이 비싸서 불만이라는 건가요? 아니 새로 이제 북한에서 새로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비료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비싸다라고 불만을 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뭐가 불만이라는 거지? 뭐 이상하네. 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가격이 똑같으니까 북한 자체 농민들 부담은 사실상 없다. 뭐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북한 비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네. 아마 자체 생산이 좀 계속 늘어났던 것 같은데, 농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GSNJ라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2014년에 북중 관계, 그러니까 북중 교역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으로부터 14만 2,048톤을 수입을 했다고 해요, 비료를. 근데 이게 전년도보다 31%가 줄어들었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죠.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비료 생산이, 자체 생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올해는 또 비슷한 양만큼 더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사실 이제 뭐 이 소식통이 국산 비료만으로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 소식통이 뭐 농림부 장관도 아닐 거고. 네. 네. 근데 예전보다 국산이 늘었다라는 것, 그 추세를 보여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언론들은 좀 어떻게 혹시 북한 비료에 대해서 보도한 게 있나요? 예, 좀 특이하게도 네.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이 기사와 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4월 6일자 데일리 NK라는 그 매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무역성이 전국 각지의 무역회사에 비료 수입을 독촉했다. 빨리 비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빨리 수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 4월 6일. 그러면 아까 그 자유아시아 방송은 며칠이었죠?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 6일에는 비료가 부족해서 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1일이 되니까 비료 생산이 넉넉해져서 굳이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 보름 만에 변신을 한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들 사이에는 사실 상충되는 거죠, 완전히. 네. 소식통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4월 6일자 아까 그 데일리 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이고 네. 자유아시아 방송은 어디였죠? 함경북도와 양강도였습니다. 네. 이 지역별 소식통에 문제가 있네 이게.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게 그 함경북도라든지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경지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산 비료가 들어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입하기 편하죠. 네. 그런데 거기서는 국산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평안북도도 이제 국경지대일 수 있겠지만 국경지대이긴 하네. 만약에 이제 약간 남쪽이다 이러면은 거기에는 오히려 수입산이 들어온다. 수입산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는 게 아무튼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네, 이건 둘이서 뭐 해결을 보라고 해야겠네. 두 언론사끼리. 네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 상충되는 만큼 진위 여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사실 소식통을 소식통이 믿을만한 건가에 대한 좀 질문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네, 댓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오늘 몇 가지 이제 북한의 여러 보도들과 관련된 댓글들인데요. 김영철이란 분이 내가 평소 듣던 북한과 아주 다르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흥미롭게 읽었다.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이인이라는 분이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인 게 북한은 사람이 못 사는 세상인 것보다 우리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왜 사람들은 북한을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곳으로만 생각하려 드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한이 사람 못 사는 생지역이면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돌아오는 건데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뭐 북한이 생지옥이다 이렇게 해봤자 우리에게는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우리한테 네. 뭐가 좋다고 자꾸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 저긴 진짜 생지옥 같은 곳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기랑 통일해야 되겠다 마음이 전혀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왜 생지옥하고 통일해서 왜 뭐 생지옥하고 왜 통일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좀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보면서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다. 뭐 그쪽에도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조연지라는 분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어느 신문에 있나요? NK투데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어쨌든 좋은 댓글들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4월 29일 수요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